예. 오랜만에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을 감싸다가 다른 언론을 외눈으로 표현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추 전 장관인데요.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무엇이라도 하라 그러면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한번 바치겠다. 제가 말을 굳이 안 보태도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 판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그 길로 빠지면 안 돼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차분히 좀 풀어볼 것 같은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어떻게 해서 장애인 비하 논란에 추 전 장관이 휩싸였는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보수 야권에서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 편파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출연료를 200만 원 가까이 받는 게 말이 되느냐. 회당 말이죠. 그게 최고 인기 연예인보다 더 높은 출연료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 인사들이 앞장서서 김어준 씨를 두둔하고 있는데 본인도 참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언론들은 전부 다 편파적이고 오히려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 여기에 든 비유, 외눈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중에 시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주변에 또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비하하는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면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외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거에 사개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이 논란, 이 표현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잘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다시 글을 올리면서 팩트체크 똑바로 해라. 외눈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또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을 보면 절대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어사전 등재 여부를 떠나서 요즘같이 표현을 조심하는 시기에 일단 외눈이라는 말 그리고 국어사전에 다른 말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비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표현을 좀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끝인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과거에 윤 총장과 대결 구도 있을 때도 절대로 접는 법이 없이 계속 앞으로 돌진하다가 결과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스타일이 다시금 드러나면서 야권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또다시 추미애라는 강력한 호재가 등장했다. 이런 목소리마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단은 그거였군요. 이게 사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장애인 비하 표현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용어 선택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어죠. 그런 좀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적절치 않은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충분히 돼 있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의원님, 네. 일단 이 말이 부적절한 거를 떠나서 여당 내에서 오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눈에 띄거든요. 절름발이, 난장이 등도 국어사전에 있다. 비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가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저희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그 부분을 좀 저희들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주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애를 안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장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안 좋고 이런 옛날 그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표현했다가 결국 뭐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 사회가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와 뭐 비장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나쁜 것이 아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언론 같은 경우도 무슨 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만약에 이걸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다가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눈이라는 것도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 국어사전에 있죠. 근데 국어사전에 있다고 해서 이걸 써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국어사전에는 모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저 해명 자체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외눈이라는 것도 국어사전에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이다. 물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냐면 상대방 중심주의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 눈이 불편한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유나 이런 것들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를 모르십니까? 그 이상민 의원도 이야기하는데 이상민 의원도 본인이 이 좀 소아마비 증상을 앓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이 마음의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 좀 쓰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추미애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사전에 있는 용어 쓰는데 뭘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비상식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 장애인 비하 논란을 짚어보면서 추 전 장관 논란을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저희도 좀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구정차장, 사실 이상민 의원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예전에 앙금이 있었다면 앙금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게 이상민 의원이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 동반 퇴진론을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추윤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은 오선 의원이고 이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할 바에는 차라리 두 사람이 다 동반 퇴진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이렇게 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의 경우에도 이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이상민 의원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성희롱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처벌이 정해지듯이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추미애 장관은 이 국어사전을 들먹이면서 이제 팩트가 그렇지 않다라고 좀 항변하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의 지적은 그겁니다.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퍼셉션, 인식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품격인데 그런 품격을 생각한다라면 만약에 이렇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을 때 겸허하게 이 사과하고 수용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의 해명에 논란이 좀 더 커진 모양새잖아요. 오늘 야당에서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 가르치려 들지 말고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하는 법을 배우길, 그리고 이 논란에 같이 맞부딪혔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내 편이 적절치 못했다. 그 한마디면 끝날 일을 사과하면 될 일을 뭐 이렇게 야당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게 사과할 일인지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외눈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시각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두 눈 중에 한 눈만 뜨고 있을 때 그 뜬 한 눈을 얘기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로 표현을 지칭해서 넓히는 행위 자체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장혜영 의원한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의당에 몸담고 있잖아요. 정의당이 근데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의당을 어떤 방식으로 쇄신해서 보여줄 것인지 거기서 더 노력해가지고 어떤 정의당을 쇄신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정부 여당을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정의당의 어떤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정말 명백하게 시각장애를 지칭하는 아주 왜곡된 표현들이 있다면 그걸 쓰는 걸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비유적 표현을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그런 방식으로 가장 왜곡된 방식으로 그렇게 끌어붙여서 뭐 이걸 장애인 왜곡발언으로 오히려 이슈화시키는 것 자체가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 근데 저는 반론을 좀 가하자면 우리가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에서 이게 뭔가 좀 불쾌감을 느끼는지는 남자보단 여자보다 더 잘 알 확률이 높아요. 당사자니까. 그렇다면 이게 장애인 비하의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받아들이는 장애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실제로 몸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더 잘 알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분들 당사자인 분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존중을 해야 되고. 근데 아까 나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정당 소속의 오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설명이 나왔지만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의정활동하시는 분인데 누구보다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장혜영 의원보다 이상민 의원께서 주변에 이 장애인분들의 인식이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직접 나서서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비하의 의미로 느껴질 수 있다. 좀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근데 원래 뜻은 그건 아니었는데 오해를 유발시켜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누가 이상민 의원보다 장애인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 스타일, 절대 물러나지 않는 스타일임을 법무부 장관 재임하는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논란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근에 선거 이기고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속으로 내심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분의 좀 의견차가 있으신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어준 지키기에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섰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런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인데 언론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당연히 지켜주지 못하면 언론의 자유랄까? 이런 거 굉장히 후퇴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팀들을 빨리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팀을 빨리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어준과 TBS를 지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기득권과 싸우고 있는 정치와 연대한다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무너지면 그 뒤에 후광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말들을 우원식 의원과 김영민 의원이 했어요. 당대표가 되면 팀을 만들어서 김어준 씨 문제에 대응할 것. 근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김영민 의원의 말 중에 기득권과 최전선에 싸우는 게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글쎄, 김영민 의원이 야당 의원인가요? 이분이 야당 의원이면서 여당을 겨냥해서 저런 이야기 하시나요? 지금 여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집권당에 지금 174석이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의 지금 국회의원과 대표가 될 분들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이 지금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요? 누구 기득권이요? 야권이 기득권이 있습니까? 지금 야권이 뭐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어요? 야권이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죠?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뭐 소수 기득 야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이 사회 기득권 지금 여권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사권, 정부, 사법부 모두 다 지금 여권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더 기득권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참 저는 의문스러운 게 지금 뭐 이 대표를 나오시겠다는 우원식 의원께서 이 특정 언론의 어떤 이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김어준 방송이 언론 자유와 관계가 있는가?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사실은 이 김어준 방송에 보면 그동안 방통심의회, 사기 방통심의회에서 6차례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김어준 씨 방송을 저는 언론이나 보지 않습니다. 이 정치 예능 방송이죠. 자,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어요. 일단 이 부분은 개인적인 시각과 네, 제 함께 있는 개인적인 거죠. 시각입니다. 예. 자, 이용수 할머니에서 냄새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 그걸 지금 보호해 주겠다고요? 그걸 지금 우원식으로 나서서 당 차원에서 이 음모론을 보호해 주겠다고 나선다는 겁니까? 저는 참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집권 여당이 뭐를 보호하겠다는, 진짜 언론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대변해주는 방송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이다. 편파적이다. 3명 중에 2명은 편파적이다라고 했고 공정하다는 의견은 29.8%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조상하부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모르겠어요. 야당이 여당을 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다 뭔가 그 여당도 스텝이 꼬인 것처럼 김어준 씨 지키기에 나서다가 여당도 여당 스스로가 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편파성 논란이 있는 것 자체는 김어준 씨가 앞으로 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지칭하는 그 언론들의 편파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는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김어준 씨의 어떤 방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편파성 논란이 없게끔 어느 정도 중립적 보도를 추구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당에서 편파성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수 언론에서도 이른바 그런 논리를 제기하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사실을 보도할 뿐이다. 네. 그 진실이 어느 정도 뉴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언론 기관이 정하는 것이지 권력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또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나는 진실을 보도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진실로서 뉴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는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정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출연을 해서
본인의 목소리로 싸우세요.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기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들하고 듣기 싫은 얘기 아니면 자기들이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자꾸 방송을 회피하고 또 편파성 논란을 계속 제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양측에 별로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까지 참전한 김어준 씨 방송 논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